눈이 뻑뻑하고 침침하고 심지어 눈물이 자꾸 흐르는데 이게 단순히 피곤해서일까요?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안구 건조증. 오늘은 이 증상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그리고 치료법까지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안구 건조증은 눈을 촉촉하게 보호해주는 눈물의 양이나 질이 부족해서 눈에 불편감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우리 눈에는 눈물샘에서 만들어지며 눈물을 형성하는 물 성분, 기름샘에서 나오며 눈물이 쉽게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는 유지 성분, 그리고 눈물을 눈에 접착시키는 점액층이 함께 작용하면서 눈을 보호합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눈물이 금방 마르거나 눈물막이 불안정해지면서 건조감과 이물감이 발생합니다. 이를 안구 건조증이라 합니다. 수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35% 정도 되고 기름층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60% 정도 됩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눈물 분비량이 절반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흔히 겪는 증상입니다. 즉, 안구 건조증은 노안의 일종입니다. 안구 건조증은 완치되기는 힘들다고 말합니다. 다만 관리와 조절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구 건조증은 단순히 눈이 건조하다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눈이 뻑뻑하고 모래알 같은 것이 느껴지고 눈물이 줄줄 흐르는 역설적인 증상도 나타나며 책이나 스마트폰 볼 때 글자가 번져 보입니다. 아침보다 저녁에 더 심해지는 눈의 피로감을 느끼며 바람을 맞으면 금방 따갑거나 눈물이 납니다. 특히 눈물이 많아서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질 좋은 눈물이 부족해 눈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안구 건조증의 발병 유형을 보면 안과 수술을 받은 환자들 중에 안구 건조증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다음은 중년 여성입니다. 이는 나이와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나 스트레스와 같이 정신적인 문제를 들 수 있겠습니다. 스트레스 자체는 눈물의 분비와 생성을 줄어들게 하는 영향이 있고, 우울증은 본인의 증상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는 것과 우울증약 자체가 건조증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의 원인은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노화로 눈물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며, 둘째로 건조한 실내, 에어컨이나 히터, 먼지와 바람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입니다. 셋째는 TV,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 등 사물에 집중할 때에는 눈의 깜빡임이 줄어들게 되며 이로 인해 눈 표면이 마르게 되고 기름층 이상이 점점 더 악화되는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넷째로 당뇨, 류머티즘 관절염, 갑상선 질환, 파킨슨병과 같은 질환과 연관되어 있기도 합니다. 다섯째는 일부 혈압약, 수면제, 항우울제, 항히스타민제와 같은 약물에 연관이 있습니다. 즉, 단순히 눈이 건조하다는 게 아니라 몸 상태와 생활 습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안구 건조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름샘이 계속해서 막혀 있으면 기름샘이 점점 파괴되어 없어집니다. 한번 파괴된 기름샘은 복구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로 인해 점액을 만드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눈 표면에 상처가 잘 나고 염증이 자주 발생하여 각막에 손상이 일어납니다. 글자가 번져 보이고 집중력이 떨어져 시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운전, 독서, TV 시청에 어려움을 겪으므로 삶의 질이 저하됩니다. 세균 감염, 만성 결막염 등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기 때문에 조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안구 건조증은 생활 습관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많이 좋아집니다.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 실내 습도를 관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인공 눈물 사용은 하루에 4에서 6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며, 너무 자주 사용하면 안구 표면의 점액질 등이 씻겨 내려갈 수도 있으므로 좋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눈을 깜빡이는 횟수는 1분에 10 내지 14회입니다. 의식적으로 자주 깜빡이며 눈물 순환을 좋게 하여야 합니다. 3, 4초에 한 번씩 의도적으로 완전히 감았다 뜨는 훈련을 추천합니다. 따뜻한 수건을 눈에 올려 기름샘을 열어주어 나쁜 기름을 빠져나가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온찜질 후에는 눈꺼풀 세척을 해주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이면 충분합니다. 자외선 차단을 위해 선글라스의 착용을 권장합니다. 눈의 입장에서 자외선은 백해무익합니다. 자외선은 안구 건조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각막염을 유발할 수도 있으며 백내장, 황반변성 등의 원인이 되며 영구적인 시력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오메가3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견과류 등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TV 보실 때 30분에 한 번은 자리에서 일어나 눈과 몸을 쉬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증상이 오래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인공눈물, 안연고, 항염증제 안약 등과 같은 약물 치료를 해주고 눈물이 빠져나가는 배출구를 막아 눈물이 오래 머무르게 하는 눈물점 폐쇄술이 있고 눈꺼풀 기름샘을 자극해 눈물층을 안정화시켜주는 빛치료를 받을 수도 있으며 눈 표면을 보호하는 보호렌즈 사용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법은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니 안과 전문의 상담이 필수입니다.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눈물이 많이 나는데 왜 건조증인가요? 질 좋은 눈물이 부족해 눈이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적으로 눈물이 과다 분비되는 겁니다. 인공 눈물은 중독될 수 있나요? 보존제가 없는 제품은 안전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많이 쓰는 것보다는 적정 횟수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찬 찜질이 좋나요? 아니면 따뜻한 찜질이 좋나요? 안구 건조증에는 따뜻한 찜질이 효과적입니다. 눈꺼풀 기름샘을 열어주어 눈물이 오래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안구 건조증은 단순히 눈이 뻑뻑한 증상이 아니라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고 시력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고 필요할 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눈이 맑아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의 눈은 평생을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로 소중한 눈 건강 꼭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건강한 생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눈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